신학반 4학기 김수진입니다.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는 1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존 도미닉 크로사는 최근에 역사적 예수 연구의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먼저 저희는 예수 세미나의 입장에서도 크로산의 저서, 역사적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논쟁점들을 정리하였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자료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비평적 예수 연구는 정경 복음서만을 자료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세미나는 정경 외적 자료들 가운데서도 1세기의 전승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정경에 속하느냐의 여부보단 항상 그 텍스트 자체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단들 역시 원시 그리스도교 전승에 잇대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승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정경과 그 외의 문서들이 원칙적으로 등가의 자료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역사적 예수 탐구는 시작되었습니다. 밑에 표는 크로산이 선택한 자료들의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로산이 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세운 기준은 역사적 개연성의 기준이었습니다. 15쪽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전승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으로 공간 복음서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로사는 정경 이외의 모든 자료들을 연구해야 함을 제시하면서도 특히 정경 외의 자료들을 더욱 우선시합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도마복음, 에고톤 복음, 히브리인 복음 등의 최초 전승층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자료의 검증입니다. 크로사는 최초 전승층들과 그 외의 자료들을 고고학적 모델에 따라 층위학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큐문헌, 초기 도마복음, 마가복음 이전의 기적 이야기 등이 속해 있는 제1층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로산의 예수 연구를 위한 방법론은 세 가지의 삼중 구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삼중 구조는 거시적 차원과 중간적 차원,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차원은 인류학적이며 역사적이며 문헌적으로 모두 효과적인 종합을 위해 충분히 동등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크로산의 두 번째 삼중 구조는 예수 전승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본문상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지막 삼중 구조는 이미 연대기적 전승층과 번호를 매긴 출처에 따라 확립된 자료 목록의 방법론적 조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모든 연구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크로산의 역사적 예수 연구는 방법론적 정교성과 치밀성 안에서 역사적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역사적, 사회적 비평을 절대적으로 수용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 복음서의 예수입니다. 예수가 살았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 세계는 중대한 사회 변화와 긴장 속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와 헬라 문화의 영향은 유대인들의 전통적 방식과 정체성에 크나큰 무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상을 크로사는 역사적인 검증으로 자신의 책에 자세히 입증해 놓았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복음서를 통해 크로산이 이해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중개자가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외된 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자들을 독려하여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게 하는 공동체적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했던 식탁교제는 공동체 내에 어떠한 계급 조직도 필요 없다고 보는 절대적 평등 사상의 구현이며 상징이 되는 고도로 복잡한 사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사는 예수를 주술사라고 칭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기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는지 그가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예수의 치유, 즉 기적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분해야 할 것은 질병은 치료되는 반면 고통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다만 사람들의 병을 치유했지 질환 그 자체를 고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로산의 예수는 결국 누구일까요? 첫째, 예수는 소작농들을 주된 청중으로 하였던 한 농부였습니다. 둘째, 예수는 유대인 신익, 견유학파였습니다.
셋째, 예수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유대인 농민 견유 철학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상의 치유와 공동 식사를 결합한 예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전통을 잇는 마술사였으며 유대인 농민 견유 철학자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 역사적 예수와 선포된 예수의 연속성입니다. 크로사는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 캐리그마는 상호 연관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동시대의 문화 맥락 속에서 예수의 의미를 묻고 기독교의 역사성과 구체성을 되찾으며 예수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캐리그마가 역사적 예수의 사실에 기초를 두지 않고 그 궁극적인 의미도 해석해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캐리그마는 포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사는 예수가 당시에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당시 마술사나 현자들도 기적을 베풀었음을 증언하고 있기에 보다 중요한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초기 예수의 추종자들이 기적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크로사는 다양한 역사적 예수들이 있고 이를 기초로 세워진 다양한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크로사는 계속해서 그때의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최선의 역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한 재구성이 오늘날의 그리스도로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파악된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크로산이 자신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치밀하게 분석한 후 드러난 예수의 모습은 당시의 정치 군사적 혁명가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며 영구적인 사회적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예수는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사회혁명적 인물이었으며 예수의 제자들이 선포한 캐리그마적 예수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부활입니다. 크로사는 복음서가 전하는 대로의 예수의 매장, 즉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의해 기록된 매장은 허구이고 비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역사적 근거를 따라 예수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매장되었고 따라서 무덤은 허술할 수밖에 없었으며 예수의 시신은 굶주린 동물들에 의해 쉽게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크로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두 가지의 비그리스도교 기록, 요세푸스의 기록과 타키투스의 기록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역사적인 어떠한 기록에서도 예수의 죽음은 언급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크로사는 부활이란 예수의 능력과 현존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크로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어떠한 역사적 증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크로사는 예수가 부활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밝혀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가 이룩한 새로운 혁명적인 전기만으로도 오늘날 신앙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말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크로산의 예수 연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불평등한 세계화의 문명 충돌론, 지역 연구주의와 냉전 대결주의에 맞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전략들, 즉 약소 집단의 평화 전략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폐쇄성과 배타성, 비합리성, 기복주의와 내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시사함으로써 교회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우기는 미신적 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 도미닉 크로산의 관점에서 모든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